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엔 나이가 들면 조용히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막상 60, 70 세대가 되어보니 몸도 머리도 여전히 움직일만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은 일도 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제의 노년 대 신노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은퇴하면 멈추는 삶과 은퇴해도 계속 나답게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어제의 노년은 대개 자녀 중심, 절약 중심, 병이 나면 병원을 찾는 사후 대처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신노년은 스스로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건강은 미리 챙기며 지출은 경험과 배움에 투자하는 사전 준비형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들, 딸에게 남겨줘야지가 기본 생각이었다면 신노년은 나와 배우자의 오늘을 윤택하게 하자로 관점이 옮겨갑니다. 반대로 예전의 여가는 TV 앞에서 시간 보내기였다면 신노년의 여가는 동호회, 여행, 배움, 봉사처럼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부모이자 조부모라는 역할도 같지요. 하지만 작은 습관 몇 가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20분의 근력 운동, 스마트폰으로 건강금융 알림을 켜두는 일, 나를 위한 예산 한 칸을 확보하는 선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결심 같은 사소한 루틴이 삶의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면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는 대신 걸음수 목표와 정기 검진 알림을 미리 설정해 관리하는 태도, 반대로 모든 결정을 가족 눈치로 미루는 대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적어보고 소신 있게 예산과 시간을 배분하는 태도, 이 작은 전환들이 신노년을 능동적 주체로 만들어줍니다. 경제도 다릅니다. 어제의 노년은 고정 수입 안에서 아껴 쓰기에 머물렀다면 신노년은 소득의 모양을 바꾸기를 시도합니다. 파트타임, 재취업, 취미 기반의 소소한 창업, 재능 기부형 프로젝트로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주 2일 일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고 남는 시간엔 배우고 여행하며 건강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모든 시간을 집안에 묶어두면 관계가 줄고 몸도 마음도 빠르게 굳어집니다. 선택의 결과는 몇 달, 몇 년 후 확연히 갈립니다. 관계 역시 달라집니다. 어제의 노년이 가족만이 전부였다면 신노년은 이웃 동호회 세대 간 모임까지 관계망을 넓혀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 강좌, 스마트폰 교실, 걷기 모임 같은 작은 연결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합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이라고 물러서면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디지털도 무기가 됩니다. 신노년은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앱으로 금융을 관리하고 웨어러블로 건강 신호를 체크합니다. 잠깐의 학습만 넘기면 일상은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결제 한도와 이상 거래 알림을 설정해 사기를 막고 혈압과 수면 기록을 모아 병원에 정확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관점과 루틴과 관계와 디지털 활용이라는 네 가지 축이 삶의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특히 상속보다 오늘의 나에 투자하는 법, 은퇴 후 일의 의미를 재설계하는 법,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디지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쉬운 단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오늘 내용을 따라 한 가지라도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는 노년과 계속 살아 움직이는 신노년의 차이를 만드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박영자님은 올해 69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남편과는 몇 해 전 별거를 택했습니다. 자녀는 2명, 둘 다 독립했고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영자님의 하루는 같은 나이 또래라도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갈래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노년으로 살던 영자님과 신노년으로 살아가는 영자님을 같은 인물의 변화 전과 변화 후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나이. 다만 관점과 습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침입니다. 변화 전의 영자님은 늦게 일어납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자서 몸이 무겁고 허리는 자주 뻐근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찾고 오늘은 무얼 먹을지 막막합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알람이 울리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주방 테이블에 붙여둔 3분 준비 운동 카드를 보고 천천히 몸을 풉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짚고 까치발을 20번. 이어서 손목과 어깨를 돌리고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같은 10분이지만 하루의 첫 버튼을 스스로 누르는 느낌이 다릅니다. 건강관리도 대비됩니다. 변화 전에 영자님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약봉지가 늘어갈수록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예를 들면 어지러움이 있어도 잠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깁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사전 점검을 일상으로 바꿉니다. 손목 시계형 기기로 걸음 수와 심박수를 체크하고 휴대폰 캘린더에 3개월마다 혈압과 혈당 측정을 예약해 둡니다. 아침마다 체중을 재면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소금기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조절하니 병원 가는 일도 줄고 가더라도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어 치료가 쉬워집니다. 돈 쓰는 방식도 뚜렷이 갈립니다. 변화 전에 영자님은 아껴야 산다가 전부입니다. 가끔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본인은 허리띠를 더 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늘 죄책감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통장을 3칸으로 나눕니다. 생활비, 여가학습비, 비상금을 자동이체로 딱딱 나누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면 매달 8만 원은 수영과 요가 중 하나에 쓰기로 정해두고 3만 원은 문화센터 강좌를 예약합니다. 남는 돈에서 1만 원은 이웃 나눔으로 빼둡니다. 나를 위한 소비가 결국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이 된다는 생각을 손에 쥐자 돈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도구가 됩니다. 일의 의미는 더 크게 갈라집니다. 변화 전의 영자님은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 하며 하루 종일 집안일과 TV 사이를 오갑니다. 시간이 남는데도 늘 시간에 쫓기는 기분입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소득의 모양을 바꿉니다. 주 2일 오전만 일하는 동네 도서관 안내 봉사에서 시작해 스마트폰 기초반 보조 강사로 소정의 수고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찍는 법,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주다가 본인도 배우고 웃습니다. 누군가 선생님, 덕분에 은행 앱으로 이체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소득보다 큰 보람이 생깁니다. 일은 더 이상 생계를 버티는 수단만이 아니라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가족관계도 달라집니다. 변화 전에는 자녀를 먼저 떠올립니다. 아이들이 바쁘니까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다 명절에만 모이면 오히려 서먹합니다. 반대로 변화 후에는 경계를 건강하게 잡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내가 필요한 도움은 또렷하게 요청하자. 예를 들면 손주 돌봄은 주 1회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의 운동과 배움에 배정합니다. 덕분에 만나면 더 반갑고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상속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무조건 많이 남겨줘야지보다 내가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다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배움의 태도는 결정적입니다. 변화 전의 영자님은 머리가 굳어서라며 겁을 냅니다. 유튜브를 켜도 광고 같고 어려운 말뿐이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초보는 당연하다는 깃발을 듭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스마트폰 교실 첫날, 모를수록 질문을 많이 하자고 마음먹습니다. 예를 들면 앱스토어에서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알림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일주일이면 기록이 쌓이고 한 달이면 흐름이 보입니다. 배움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은 다시 배움을 부릅니다. 죽어도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변화 전에는 물건이 쌓입니다. 아이들 물건, 오래된 그릇, 버리기 아까운 가구. 집이 창고가 되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반대로 변화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방 비우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서랍 한 칸만을 정하고 비웁니다. 사진은 사진만 모아 앨범에, 약은 유효기간을 보고 정리합니다. 공간이 가벼워지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 쉬워지고 사람을 초대하니 대화가 늘고 대화가 늘자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여가와 여행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변화 전의 영자님은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돈도 시간도 없는데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가까운 여행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로 30분 거리의 공원 산책, 박물관 무료 전시, 주민센터 강연. 달력에 달마다 2번 경험 약속을 적습니다. 약속이 있으니 체력 관리도 더 잘 되고 나가서 걷다 보면 우연히 만난 풍경이 마음을 씻어줍니다. 관계의 결도 달라집니다. 변화 전은 가족 아니면 혼자입니다. 외로움은 문득 찾아와 깊게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변화 후는 얇고 넓게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걷기 모임에 일주일에 2번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사서와 짧게 안부를 나눕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영상통화로 옛 직장 동료와 10분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작은 연결이 마음의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디지털 금융과 보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변화 전은 종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가끔 이상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반대로 변화 후는 안전수칙을 몸에 익힙니다. 예를 들면 이중인증을 켜고 결제 한도를 낮추고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고 은행 앱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이상 거래 알림을 켜두니 내 돈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경고등이 함께 켜져 마음이 든든합니다. 위기 대응도 다릅니다. 변화 전의 영자님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 당황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헤맵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휴대폰 첫 화면에 긴급 연락 폴더를 만들어둡니다. 자녀, 이웃 대표, 동네 병원 번호, 119 신고 앱을 넣어둡니다. 예를 들면 밤에 다리가 저려 걱정이 될 때 이웃에게 메시지를 보내 함께 병원에 다녀옵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어야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아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변화 전의 영자님은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를 설명할 단어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변화 후의 영자님은 나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 동네 도서관 봉사자,
주 3회 걷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기장 맨 앞장에 지금의 나라는 제목을 적고 세 줄을 씁니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돌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장은 하루의 나침반이 됩니다. 세대 간 관계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변화 전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멀찍이 서 있고 필요할 땐 갑자기 기대게 됩니다. 반대로 변화 후는 대화를 정례화합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가족 재정과 건강 회의를 영상으로 30분만 합니다. 내 통장과 카드 상황, 내가 원하는 치료와 연명의료 의향, 내가 선호하는 주거 선택을 차분히 공유합니다. 이런 투명함은 불안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이라는 예민한 주제도 다루어 봅니다. 변화 전은 무조건 고르게 남겨주는 것만을 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병원비와 생활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변화 후는 균형을 선택합니다. 나와 배우자의 품이 있는 오늘과 아이들의 자립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노년 주거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확보합니다. 남는 재산은 아이들과 상의해 공정하게 정리합니다.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차이는 거창한 결단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루틴이 길을 만듭니다. 하루 20분의 근력과 균형 운동, 주 1회의 기술 배움 모임, 월 2회의 경험 약속, 분기 1회의 가족회의, 매일 아침에 물 한 컵과 체중 기록.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알람에 물 한 컵과 창문 열기와 어깨 돌리기. 세 단어만 적어도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언젠가 해야지라고 미루면 그 언젠가는 끝없이 밀립니다. 신노년은 지금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자님의 변화 전후 하루를 간단히 대조해 보겠습니다. 변화 전은 늦잠, TV, 허리 통증, 무계획 소비, 외로운 저녁으로 흐릅니다. 변화 후는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20분 아침 기록, 예산 점검, 점심 동안의 도서관 봉사, 오후에 낮잠과 독서, 저녁에 걷기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24시간인데 흐름과 표정이 다릅니다. 나를 돌보는 선택이 남을 도울 힘으로 이어지고 그 힘이 다시 내 삶의 의미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장면들 중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휴대폰 알림에서 금융 알림과 건강 알림을 켜보시거나 내일의 20분 산책을 달력에 약속처럼 적어보시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신노년의 삶은 속도를 조절하며 오래가는 경주입니다. 작은 시작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관점과 루틴과 관계와 디지털 활용, 네 가지 축만 바꾸면 멈추는 노년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신노년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기대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같은 나이, 같은 삶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더라도 관점과 루틴, 관계, 디지털 활용이라는 네 가지 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하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멈추는 노년이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는 신노년으로 건너가는 길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을 오늘 한 가지부터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점과 루틴과 관계와 디지털,
이 네 가지 축을 바꾸면 노후의 질이 달라지는 5가지 방법.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돈을 나를 위한 예산으로 재배치하기, 일의 의미를 새로 설계하기, 관계망을 얇고 넓게 꾸준히 가꾸기, 디지털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쓰기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오늘부터 바로 해볼 구체적인 한 걸음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하시도록 일주일 실행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에서 금융과 건강 알림을 켜고 결제 한도를 점검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알람 이름을 물 한 컵과 창문 열기와 어깨 돌리기로 바꾸어 하루의 첫 버튼을 직접 누르세요. 이틀째에는 편한 신발을 신고 20분만 걸어보시고, 셋째 날에는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열어 스마트폰 기초 강좌나 관심 강좌를 하나 예약해 보세요. 넷째 날에는 통장을 3칸으로 생활비, 여가학습비, 비상금으로 나누는 자동이체를 설정하시고, 5째 날에는 집에서 서랍 한 칸을 비워보세요. 6째 날에는 가족이나 이웃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고, 7째 날에는 다음 주에 경험 약속 2개, 가까운 공원 산책, 무료 전시 관람 같은 가벼운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이 한 주가 지나면 몸의 감각과 마음의 힘이 달라진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울 수 있을까? 괜히 돈만 나가면 어쩌지? 그래서 장애물을 미리 짚고 촘촘한 해결법을 드립니다. 배우는 일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모를수록 질문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강좌를 들을 때는 미리 오늘의 질문 2개만 적고 가세요. 예를 들면, 결제 알림 한도는 어디서 바꾸나요? 건강 앱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비용이 걱정되시면 먼저 무료부터 시작하세요. 도서관 강좌, 주민센터 프로그램, 구청 문화활동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시간 배분이 어렵다면 주 2일 1시간만 나의 시간으로 달력에 잠금 표시를 해두세요. 잠금 표시가 된 시간은 가족이나 약속이 들어와도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가장 민감한 주제라면 오늘은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가학습으로 이름 붙인 소액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1만 원,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름이 붙은 돈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이상 거래 알림, 이중인증, 결제 한도 3가지를 안전 상자로 묶어두세요. 이 상자만 단단히 잠가도 마음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돈을 지키는 기술은 결국 시간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전화 응대와 사고 처리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고민이신 분들께는 아주 작은 연결부터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휴대폰 연락처에서 3사람만 고르세요. 가족 1명, 이웃 1명, 오랜 친구 1명.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안부 통화를 약속하는 겁니다. 깊고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걸음수 목표 채웠어요. 서랍 한 칸 비웠더니 집이 환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밝히고 나의 실천을 계속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건강은 복잡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올리기 20회, 벽 짚고 까치발 20회, 팔 돌리기 10회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균형 감각을 살려주며 넘어짐을 예방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손목 시계형 기기가 있으면 걸음수와 심박을 기록하고, 없으면 달력에 체크 표시만 해도 됩니다. 기록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세가 바로 잡히듯 기록 앞에 서면 생활이 바로 잡힙니다. 혹시 가족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번 분기에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정, 그리고 제가 원하는 치료와 돌봄 방식에 대해 30분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리 시간을 정하고 말할 주제를 세 줄로 적으세요. 자동이체 바꾼 것, 연명의료 의향, 주거와 돌봄 선호. 투명함은 오해를 줄이고 존중은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선언이 가족에게도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응원은 이것입니다. 늦지 않은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면 바로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나이는 숫자이지만 선택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나를 위해도 쓰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배움을 기억하고, 마음은 연결을 원하고, 시간은 여러분 편이 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행동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 중 단 하나만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알림 설정이든, 20분 걷기든, 자동이체 이름 바꾸기든, 서랍 한 칸 비우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천은 생각을 설득하고 생각은 내일의 선택을 더 쉽게 만듭니다. 가능하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지치면 나는 오늘도 잘했다라고 먼저 칭찬하시고 다음 날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꾸준함은 완벽함을 이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관점과 루틴, 관계와 디지털을 다르게 선택하면 같은 나이에도 전혀 다른 신노년이 열린다. 그 시작은 오늘의 한 걸음이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직접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한 주 실천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루틴 만들기와 신노년형 관계 키우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